중국이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엔 헌장 107조와 53조에 명시된 적국 조항은 패전국 일본이 침략 행위를 재개할 조짐이 보이면 중국이 안보리 승인 없이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준전시 상태라 할 만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이었습니다. 국회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발언이었습니다. 강경보수라는 성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 즉 레드라인인데 중국의 영린을 건든 것입니다.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중국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에 이어 수산물 수입 금지, 여행 금지 등 경제 보복을 단행했고 심지어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온 공식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구급파로서 발언을 해도 총리가 되면 조심하기 마련인데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이죠. 10월 31일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해 당시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다음날 대만 대표를 만난 사진을 굳이 또 올렸어요. 모두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중국이 참고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다카이치의 공개적 발언이 나오자 중국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카이치 발언은 왜 나왔나? 다카이치는 첫 여성 총리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아베 노선의 후계자죠. 2006년 아베 1차 내각에서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 대신을 지냈고 2012년 아베 2차 내각에서 2020년 4차 내각까지 총무 대신을 지낸 아베 후계자이자 자민당의 강경 구구파입니다. 다카이치의 특이한 점은 흑수저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일본은 1994년 이후 30년간 역대 자민당 총리 10명 중 8명이 세습 정치인일 정도로 유력 가문의 세습 정치로 유명한 나라인데 다카이치는 세습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나라연 출신의 흑수저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는 것이 약점인데 일본 정치의 특성상 막후에서 세력을 얻어야 했고 강경 보수 시대를 이끈 두 명의 보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전 부총리의 도움을 받았죠. 과거엔 아베파가 도와줬고 이번엔 아소파가 전폭적 지지를 보내서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베이자 아소의 아바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1년 아베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이며 미일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대만 문제를 처음 언급했는데 이번 다카이치 발언은 아베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서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더 강경한 보수 노선으로 자신의 취약점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카이치 발언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은 미국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주고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평화헌법을 제정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를 창설하고 선제 공격은 하지 못하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했죠. 그러다 아베가 총리가 된 후 2015년에 안보법제를 개정해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고 2022년에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확보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군사 대국화를 실현하는 것이 강경 보수의 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지난 3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자 미국이 가장 원하는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걸 명분으로 다카이치는 3대 안보 문서를 다시 개정하고 심지어 비핵 3원칙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1967년부터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제해왔는데 다카이치는 필요시에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죠. 핵무장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약 50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해서 언제라도 약 6,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에게 핵 추진 잠수함도 갖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갔는데 일본이 못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핵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다카이치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일본을 핵무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이 나오자 주 오사카 중국 영사에 더러운 목을 빼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 즉 10월 31일 경주 에이펙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한 내용이죠.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중일 4대 정치 문건을 이행할 것과 무라야마 다마를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일 4대 정치 문건은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4개 문서로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일본이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무라야마 다마는 패전 50주년이던 1995년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담화를 말합니다. 다카이치는 일본에서 가장 강경한 친대만파이자 무라야마 다마를 무효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세기를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가 국회 발언을 통해 대만 유서시 무력 개입을 공식화하자 중국이 전면적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일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이라고 봅니다. 자, 중국은 목을 베겠다, 불에 타 죽는다라는 강경한 발언과 함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고 일본 외무성 국장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죠. 또한 중국은 경제적 보복으로 파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개봉을 막고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죠. 3일 동안 자그마치 50만 건이 취소되는 등 일본 관광업계에 타격을 가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센카쿠 열도 분쟁 시에 일본에 꼬리를 내리게 했던 히토류 규제도 최종 단계 보복 조치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은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을 들어 안보리 승인 없이 일본에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경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도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 무대에서 외교전을 강하게 펼치면서 내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는 불참을 통보하는 등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을 한 바로 그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선을 넘었다며 파상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게다가 우리 공군의 특수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하려고 했는데 다카이치는 경주 에이펙에 오기 전에 블랙 이글스가 독도 비행을 했다며 급유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서 왜 비행을 했냐는 것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하는 한국을 향해 기어오른다라고 막말하고 독도는 한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던 극우 인사입니다. 그런 다카이치가 한국도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만 분쟁에 참여하고 어차피 한미일 군사협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를 아래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단호하게 나가야 합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의 레이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죠.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미 팩트시티에 대만을 명시해 미국의 중국 경제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대만 분쟁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 위반이고 대만 문제에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이걸 근거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만 분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